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자, 오늘 미래에셋 ETF 지난 시간 월배당 주는 ETF 상품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제일 미남이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제일 미남이신 임종욱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자, 오늘 저희가 드디어 이제 자이언트 ETF 시리즈 4화를 맞아서 오늘 주제는 이제 배당 귀족주로 가져오셨어요. 네. 이제 하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금리나 인플레. 뭐 시장은 주식시장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걱정이 많은데 이런 시장에서 사실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조차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이 배당귀족주 이런 ETF를 또 화두로 제시해 주신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뭔가 투자 대상을 고민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먼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일단 인플레이션의 의미를 살펴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뭐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인데요. 뭐 사실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언제든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되거나 좀 급격하게 발생을 하면 경제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경제 성장이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대상을 고민해야 될까?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1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채권형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인컴형 상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보면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아예 배제하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건 위험자산 주식에 대한 투자를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될까?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혁신성장 테마들을 뭐 얘기합니다만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부터 해서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거, 전기차, 반도체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궁극적으로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당장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 범직할 만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을 주는 주식 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해당 기업이 주식을 주냐, 아니 배당을 주냐, 안 주냐가 실질적인 성과 차이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가 관심을 받는 이유고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를 맞아서 당연히 계좌, 은행 계좌에 현금이 그대로 있다면 인플레에 녹아내릴 거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주식에 대한 투자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정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배당주 하면 재미없다, 안 올라간다 이런 이제 느낌이 왔거든요. 아니면 뭐 한 5% 연 배당금을 먹으려다가 시세가 마이너스 10% 난다 이런 경험담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배당주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플레 시기에 유독 그냥 배당주도 아니고 배당 귀족주란 말이죠. 고배당주도 많은데 말이죠. 왜 그러면 이 배당 귀족주에 주목을 하셨고, 배당 귀족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선호를 좀. 일단 배당 귀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나온 건데요. 미국은 이제 기업들이 배당을 지급하는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그 비율도 높지만 그 기간도 상당히 긴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 귀족이라는 정의를 보면 S&P 500 지수 내에서 최소한 25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려온 기업을 배당 귀족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은 그 배당 귀족주가 9월 말 기준으로 S&P 500 지수 내에서 65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배당금을 얼마나 길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좀 이제 나눠서 구분하는데 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배당 블루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10년 이상은 배당 어치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25년 이상이 배당 귀족, 50년 이상 정말 장기간인데 50년 이상 된 기업들은 배당 킹이라는 이제 저희 표현을 쓰거든요. 이 면면들을 보면 표에 이제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뭐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좀 우리한테 익숙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3M, P&G, 뭐 코카콜라 이런 생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쉐보론 같은 에너지 기업도 있고 인컴을 꾸준하게 지급하는 리츠 같은 상품도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만큼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기업들이 배당 귀족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당 귀족주 투자 되게 좋은 건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시기 인플레를 맞아서 특히 배당 귀족주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꼭 편입할 만하다 알겠는데 그 배당 귀족주에 특별한 또 장점이 있다면은 물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배당 귀족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뭐 방어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이왕이면 우량한 애들을 편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배당 귀족주가 왜 주목해야 되느냐 보면 25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25년이라는 게 정말로 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5년이란 기간 동안 그 기업들이 살아남은 것도 사실은 뭐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정말 이제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배당금을 계속해서 또 늘려왔다. 근데 배당금을 뭐 기업이 어떻게 지급을 하냐라고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익이 나서 그거를 주주들한테 지급했다는 의문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시간적인 것 그리고 배당금을 계속 지급한 것을 넘어서 늘려왔다는 것만 봐도 이 기업들이 뭐 생존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뭐 25년이라는 기간을 좀 이제 과거로 돌려서 그동안 어떤 역사적 이벤트들이 있었냐를 좀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일단은 뭐 2000년대 초반에는 닷컴 버블도 있었고 네. 뭐 2003년도에는 이라크 전쟁도 있고 과거에 보면 IMF 금융 위기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위기들이 있었고요. 최근 10년 사이에 보면은 유럽 재정 위기부터 브렉시트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인 미중 무역 분쟁부터 해서 네. 코로나로 관련된 다양한 시장 상황들 뭐 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역사적 이벤트들에서도 이 기업들이 살아남았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은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배당 귀족주는 시장 상황이 좋건 안 좋건 꾸준하게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내는 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배당 귀족주라는 퀄리티 주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철학에 맞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살아남은 기업이 강한 기업이다. 약간 그런 철학에 맞는 그런 배당 귀족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많은 배당 투자자분들이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소액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월급을 대체하는 당장 제2 월급을 만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리는 게 고배당주, 특히 높은 한 자릿수 7에서 8%의 연 배당률부터 높게는 10에서 15%까지도 좀 위험한 고배당주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추구를 이제 일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인데 또 기존의 고배당주와 비교했을 때 배당 귀족주는 좀 상대적으로 뭐 배당주라기엔 너무 좀 배당금이 작은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상대적인 배당 귀족주의 장점은 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뭐 배당주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의 주식을 배당주라고 하는데 고배당주라는 용어랑도 이제 좀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되죠. 주당 배당금 혹은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로 이제 그 기준을 나누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조금 착시가 가끔씩 발생하는 게 있는데 배당 수익률 자체가 주가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배당금을 주냐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뭐 배당금 자체가 늘어나서 주가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특정 시점에 주가가 되게 많이 빠지면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 그 수익률 함정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여가지고 그때 매수를 하면 되게 우량한 종목을 잘 매수하는 게 되겠지만 이게 뭐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좀 이렇게 쭉 빠지는 상황이라면 뭐 투자 판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배당 귀족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정 시점에 배당금을 보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특정 기업이 배당금을 늘려 나갈 수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조금 그 투자 타임 호라이즌이 되게 긴 특정 시점이 아닌 긴 그 터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플러스 배당금 증가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늘려 나가려면 이익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익 플러스 성장이라는 개념까지 붙어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투자한 종목에서 배당금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주주 친화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보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장기간 동안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투자하기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고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뭐 투자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배당 귀족주 정리하면은 배당도 잡고 주가 성장도 잡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장점 다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배당 귀족주, 배당 성장주 이런 표현도 사실 많이 혼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배당 귀족주라고 하면 배당 성장주는 좀 더 성장에 포커싱을 맞춘 것 같고, 배당 귀족주라고 하면 좀 더 안정적인 배당에 아니면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률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배당 성장, 그러니까 뭐 배당 귀족주가 성장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아요. 네. 단순히 배당에만 초점을 맞춘 건 아니고 이익에 대한 성장의 개념도 저희 이 배당 귀족주는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늘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해야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 성장 이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뭐 배당 성장주, 배당 귀족주가 뭐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좋을 수는 없겠죠. 물론 안 좋은 상황 국면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이제 S&P 500을 예를 들어 봤을 때 배당 귀족이 S&P 500 지수 내에서 이제 그 배당금을 기준으로 종목을 뽑은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S&P 500 지수보다는 시장 하락 시에 시장 방어력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가 배당 수익률 자체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도 이 배당 성장주, 배당 귀족주가 시장 하락 국면에서도 투자 네.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인플레,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익을 더 벌이들이고 그 이익을 베이스로 더 이제 배당금을 서서히 늘려나간다.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인플레라는 건 결국 이제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게 되고 사람들은 사실 지갑을 닫는다, 경기 침체를 걱정한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인플레가 지금처럼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한국도 이제 최근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소비를 안 할 거고, 말씀 주신 그 소위 배당 귀족주 중에서는 미국에서도 이제 뭐 맥도날드라든지 필수 소비재도 있지만 사람들이 경기 침체될수록 소비를 줄이는 항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과연 인플레를 잘 방어할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물론 인플레 상황에서 소비가 줄어들면 아예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다만 아까도 종목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한테 익숙한 브랜드, 필수 소비재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특징은 시장에서 해당 섹터에서 다 탑 티어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생기면 이거를 제품 가격을 인상을 통해서 반영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뭐 일예로 저희가 뭐 코카콜라나 펩시나 다 이 종목들도 그 예에 들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제 가격 인상을 통해 가지고 조금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플하게 생각해서 피자나 햄버거 먹는데 네. 콜라 없이 먹을 수 있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는 물론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는 분명히 해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또 배당 귀족주 하니까 약간 배당하면 또 국내 증시 배당주는 항상 매년 인기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뭐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주주 환원 비중, 배당금과 이제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사실 한국 증시는 배당주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말씀 주신 S&P 500은 그러면 어떤 ETF 상품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는 이런 배당 귀족주가 없는지, 이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도 일반 펀드로 S&P 500 배당 귀족에 투자하는 상품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예. ETF로도 올해 5월에 이제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상품도 최근에 이제 출시가 돼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 시장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에 대한 역사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을 25년 이상으로 잡아도 종목들이 상당수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25년이라는 허들을 정해놓을 수가 있는데, 국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요 허들이 조금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 10년 이상으로 이제 요건을 정해놨고요. 그래서 10월 18일에 상장한 타이거 MKF 배당 귀족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1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렸거나 혹은 유지시킨 기업을 필터링을 해가지고 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서로 정리를 해서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한 그 10년 허들 말고는 기본적인 배당 성장의 성격, 뭐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은 미국 상품과도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기존 국내에서도 사실 배당주 펀드도 예전부터 이제 간접 투자 상품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고 배당주 관련 ETF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기존에 출시됐던 국내 배당주 ETF나 뭐 간접 투자 펀드 같은 경우와는 지금 소개해주신 이런 타이거 시리즈의 상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기존 배당주 상품의 주요한 인덱스를 보면은 이제 뭐 FN 가이드 고배당주나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를 대부분 이제 추종하는 상품들인데요. 이 상품들의 특징을 보면 금융주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주의 특성이 이제 뭐 현금 흐름이 일반적으로 좋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지수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금융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특정 섹터가 어쨌든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어쨌든 해당 섹터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수혜주지만 반대로 금리에 따른 영향도 쉽게 받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제 특정 섹터가 편입 비중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MKF 배당기족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의 비중을 20%로 캡을 씌워놔가지고 좀 골고루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산업재, 경기소비재, IT, 물론 금융도 있고요. 네. 뭐 소재, 에너지 다양한 섹터들을 좀 퍼뜨려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실 고배당주 상품이라고 하면 이제 FN 가이드 고배당주 지수나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요거 추정을 했는데 이런 지수를 추정하게 되면 사실상 금융주 분산 투자랑 크게 다를 바 없는 비슷한 퍼포먼스를 낼 수밖에 없는 단일 금융 섹터의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반대로 MKF 배당기족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섹터를 20% 이내로 제한을 했다는 게 되게 투자 포인트 같습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섹터의 이제 분산 투자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또 뭐 타이거 MKF 배당기족 ETF 여기 괜찮은 상품 투자 아이디어는 괜찮은 상품 같은데요. 그러면 좀 더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일단 기본적인 상품의 성격이 배당 귀족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네. 미국 상품과는 다르게 이제 10년 이상이라는 조건만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사실 뭐 10년도 네.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10년 이상 배당금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뭐 기업의 이익 성장과 더불어서 배당 성장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예시를 보시면 10년 이상이라고 허들은 정했지만 실제로 그 훨씬 이상 동안 배당을 늘린 기업들이 꽤 있어요. 보면 뭐 농심이나 한샘, 뭐 KTNG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동안 이제 배당 기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까 이제 배당 기족이라는 특징이 주가 방어력도 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MKF 배당 기족 내에서 해당 기업들의 이제 뭐 적자 비중이나 뭐 부도 위험 같은 걸 보면 되게 전체 시장 지수와 대비해서는 비교해서는 굉장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해당 지수의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는 훨씬 높은 거의 2배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 같고 정리하면은 이제 MKF 배당 기족이라는 특징이 10년 이상이라는 배당 연속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의 안정성, 꾸준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안정성도 가지고 있고 배당을 늘려나가는 기업들의 특징이 이제 성장의 개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성장성 측면에서도 뭐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배당 귀족주 컨셉으로 일단 미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 있는 또 우량한 배당 귀족주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끝났는데요. 최근 뭐 이런 관련 상품, 배당 귀족, 배당 성장 컨셉의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여전히 투자 열기가 있는지 현장에서 보시는 그런 느낌 어떤지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워낙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금융투자 상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수익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게 당장 지금 투자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뭔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안정자산도 지금 봐야 되지만 주식에 대한 포션을 가져가야 될 때 분명히 고려해 봄직할 만한 자산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해당되는 기업들이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려왔고 이에 대한 성장도 누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보다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나 IS 계좌나 이런 걸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국내외 다양한 배당 성장주, 배당 귀족주에 투자하시면서 진짜 자기 주식 계좌를 10년, 25년, 또 50년까지 장기 우량 성장할 수 있는 자산으로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ETF 시리즈 4회 촬영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ETF 상품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갑수입니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